검은 콩, 혹시 요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검은 콩은 우리 몸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식재료입니다. 지금부터는 검은 콩의 효능과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린 후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는 검은 콩을 보약처럼 드시는 방법을 소개해 두었으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검은 콩은 흑두라고도 불리는데요. 겉은 까맣고 속은 노란색을 띠죠. 이 작은 콩 아래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검은 콩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건 껍질에 주로 들어있는 천연 색소인데 바로 그 검은 색깔의 정체예요. 안토시아닌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게 축적되면 피부 노화, 기억력 저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대 32%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한 논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 껍질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보다도 높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말인즉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검은 콩은 혈관 건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2013년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소플라본 섭취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심장병 발생률이 23%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 줍니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성분이에요. 실제로 2020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하루 백지에 검은 콩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이죠.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검은 콩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그리고 비타민 K까지 뼈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2019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검은 콩을 포함한 이소플라본 식단을 3개월간 유지한 그룹의 골밀도 수치가 평균 6% 향상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검은 콩이 뼈에 얼마나 이로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혹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고 변비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검은 콩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2021년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검은 콩을 섭취한 그룹은 변비 증상이 35% 개선되었고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쌀밥에 비해 GI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런 점에서 검은 콩은 정말 천연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폐경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예를 들어 안면홍조, 수면장애, 골다공증, 심장질환 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것인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줍니다. 2007년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진은 폐경기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검은 콩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안면홍조가 44%, 수면장애는 28% 완화되었다고 발표했죠. 또한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기분 변화나 우울감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먹고 계시다면 이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지도 알아두셔야 해요. 그냥 검은 콩만 드시는 것보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도 높아지고 우리 몸에 시너지 효과를 주거든요. 지금부터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오랜 전통 식이요법에도 나오는 조합들이고 현대의학과 영양학에서도 입증된 궁합이랍니다. 그럼 하나씩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현미입니다. 검은 콩과 현미는 정말 오래전부터 함께 먹어온 환상의 조합이에요. 흔히 콩밥이라고 하면 보통 흰쌀과 검은 콩을 섞어서 지으시는데 거기에 흰쌀 대신 현미를 넣으면 영양이 훨씬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현미는 벗겨내지 않은 곡물이기 때문에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게다가 현미의 비타민 B1은 콩 속의 많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콩과 곡물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건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 시 곡류와 콩류를 함께 섭취하면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은 아미노산 균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백질을 더 알차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또한 현미와 검은 콩 모두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이 조합이 최고의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어요. 현미와 검은 콩을 7대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김치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발효된 김치는 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줘요.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연동운동을 돕고 김치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즉, 검은 콩은 장을 청소해주고 김치는 장을 가꾸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2가지가 만나면 장 건강이 크게 향상되면서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2022년 논문에 따르면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과 검은 콩의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장내 염증 수치가 2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만성 변비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합은 한국인 입맛에 너무나 잘 맞아요. 검은 콩밥 한 숟갈에 김치 한 점 올려 먹는 그 맛, 다들 아시죠?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최고의 밥상이에요.
세 번째 음식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예전에는 참기름보다 흔하게 쓰이던 기름인데요. 최근에는 다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검은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기름은 지용성 성분, 즉 기름에 녹는 성분들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2018년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단순히 삶아서 먹는 것보다 들기름에 볶아서 섭취했을 때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 포함된 리놀렌산은 혈관 속 염증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검은 콩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더욱 강화해줘요. 게다가 검은 콩을 들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서 입맛 없을 때도 먹기 쉬워요. 콩을 볶으면 소화도 더 잘 되니 속이 약한 어르신들께도 잘 맞는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검은 콩과 함께할 때 최고의 궁합은 현미, 김치, 들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장점이 있지만 함께할 때 그 효과는 단순히 합산된 게 아니라 곱하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쯤에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검은 콩은 삶기 전에 꼭 8시간 이상 물에 불려주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콩껍질에 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칼슘이나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불리고 삶아주면 소화도 더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조리하실 때는 너무 센 불보다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좋습니다.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 같은 유효 성분이 고온에서는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볶을 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너무 오래 볶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음식과 검은 콩의 조합 어떠셨나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검은 콩, 몸에 참 좋은 식품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의외의 조합도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정보가 필요하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편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그냥 음식 궁합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본 내용이에요. 식품 영양학자들과 국내외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만큼 참고하셔서 건강관리에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바로 붉은 육류,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고단백 육류예요. 검은 콩도 사실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식품입니다. 100g당 약 35g 정도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두부의 약 3배, 달걀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고기를 곁들이면 단백질이 과하게 되죠. 이게 왜 문제냐면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하루에 100g 이상의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1년 안에 신장 기능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중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과잉 섭취한 경우 크레아틴인 수치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검은 콩과 고기를 함께 드시는 식단, 예를 들어 콩 넣은 찜갈비나 불고기 같은 것들,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자주 드시게 되면 신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신부전 초기이거나 단백뇨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검은 콩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나 단맛이 강한 음식입니다. 검은 콩으로 조림을 하시거나 콩자반을 만드실 때 설탕을 듬뿍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 숨은 함정이 있어요. 설탕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 특히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식품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은 설탕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율이 약 30% 감소한다고 해요. 설탕이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급격히 올리면서 흡수된 안토시아닌이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검은 콩은 원래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설탕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도 하죠. 여기서 건강한 팁 하나 드릴게요. 검은 콩 조림을 하실 때는 설탕 대신 매실청이나 양파즙을 조금 넣어보세요. 자연스러운 단맛도 나고 몸에도 훨씬 부담이 덜하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콩은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2002년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철분 보충제를 카페인과 함께 섭취했을 경우 흡수율이 최대 3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콩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철분도 카페인과 만나면 흡수가 어려워지죠. 특히 빈혈이나 골다공증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검은 콩을 드신 직후에는 커피나 진한 녹차를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식사 후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마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렇다면 이런 궁합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드시는 시간대를 조금 정해두시고 다른 음식이나 음료와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검은 콩밥을 드셨다면 커피는 오전 간식 시간쯤 드시는 식으로요. 그리고 검은 콩 간식도 좋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조림보다는 구운 콩이나 볶은 콩을 추천드려요. 들기름에 볶아낸 검은 콩을 소량씩 드시면 입도 즐겁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정리해보면요. 검은 콩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은 고기, 설탕, 그리고 카페인 음료였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현대인들이 자주 접하는 식품이지만 검은 콩과의 조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이 작은 경각심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검은 콩을 마치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섭취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어떻게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으면 정말 보약처럼 우리 몸을 이롭게 해주는 식품이에요. 지금부터는 검은 콩을 보약처럼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팁이 가득하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검은 콩은 언제 먹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간식처럼 드시는데요. 검은 콩의 영양 성분을 최대한 흡수하려면 공복 시간대, 특히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사 1시간에서 2시간 전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검은 콩을 먹으면 콩 속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등의 영양소가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돼요.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오래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되죠. 특히 아침 공복에 볶은 검은 콩 10알에서 15알 정도를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하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숙변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건 일본의 전통 민간요법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아사구로 마메라에서 아침에 먹는 검은 콩 습관이 장수 비결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검은 콩을 제대로 조리하지 않으면 영양소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리지 않고 볶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8시간 이상 물에 불리면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물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물론 조림이나 밥으로 지으실 땐 어쩔 수 없이 불려야 하겠지만 간식용으로 드실 땐 마른 상태 그대로 팬에 볶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볶을 땐 센 불보다는 중불에서 1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껍질이 살짝 갈라질 때까지 볶아주면 고소한 향도 올라오고 속까지 잘 익어서 소화도 더 잘 돼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볶을 때 들기름을 아주 살짝 둘러주면 지방에 녹는 이소플라본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식품과 함께 검은 콩을 섭취했을 때 이소플라본 체내 농도가 1.6배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만약 볶기 귀찮거나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검은 콩차를 끓여 드셔도 좋아요. 마른 검은 콩을 팬에 살짝 볶은 다음 물 1.5리터에 콩 반 컵을 넣고 30분 정도 끓이면 진하고 구수한 검은 콩차가 완성돼요. 이 차는 속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압 안정에도 효과가 있어서 노년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검은 콩을 보약처럼 먹는 세 번째 방법은 분말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요리할 때나 간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두유에 한 스푼 타서 마시거나 죽이나 수프에 넣으면 고소함도 올라가고 영양도 보충돼요. 특히 이소플라본,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한데 분말로 먹으면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은 콩 분말을 하루 10g 이상 섭취한 여성 그룹은 골밀도가 평균 7.2% 증가했고 폐경기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검은 콩 분말 제품을 구입하실 땐 첨가물이 없는지 볶은 후 분쇄한 것인지 잘 확인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직접 볶아서 믹서기로 갈아 밀폐용기에 보관해 두고 드시는 거예요. 습기만 잘 차단하면 한 달은 너끈히 두고 드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콩국수, 검은 콩 쉐이크, 검은 콩 떡 등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어떤 형태든 가능한 한 단맛은 줄이고 기름기는 최소화하는 게 건강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검은 콩을 드실 땐 꼭 하루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하루 30g에서 50g, 즉 삶은 콩 기준으로 작은 종이컵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단백질 과잉으로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처럼 검은 콩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지죠.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검은 콩을 내 몸에 맞는 맞춤 보약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한 줌의 검은 콩 습관이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즉 검은 콩은 정말 탈모에 좋나요? 검은 콩 먹으면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나요? 검은 콩 다이어트는 효과가 있나요? 같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검은 콩을 더욱 현명하게 섭취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듯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은 콩, 탈모에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피부과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 68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검은 콩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탈모 진행 속도가 평균 21% 줄어들었고 모발 굵기도 약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아연,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해서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고루 공급해 줍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심한 탈모나 유전성 탈모에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기 탈모 예방과 함께 식단 조절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질문. 검은 콩을 먹으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나요? 결론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검은 콩의 대표 성분 중 하나인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 그룹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평균보다 15%에서 20%가량 높게 유지되었고, 특히 폐경기 여성의 안면 홍조, 수면 장애, 기분 변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확 올리는 건 아니에요. 몸에서 부족할 때만 보완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과잉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여성 호르몬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 질문. 검은 콩,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시죠. 정답은 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감량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콩류 단백질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한 그룹이 3개월 동안 평균 3.6kg을 감량했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됐다고 하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실 땐 검은 콩을 삶아서 식전에 10알에서 15알 정도 먼저 먹어보세요. 소화는 천천히 되면서 식욕을 조절해주고 당 흡수도 억제해줘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검은 콩,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요. 왜 그런가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검은 콩을 먹고 나면 배에 가스가 찬다고 느끼시는데요.
그 이유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검은 콩에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성분이 많지만 이게 장내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가스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장이 예민하시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단 하루 5알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콩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대신 소화가 잘 안 되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껍질을 제거하거나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좋아요. 5번째 질문입니다. 검은 콩, 약 복용 중인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은 콩은 식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과 큰 상호작용은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레보록신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검은 콩을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이상 띄워서 드셔야 합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파이틴산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콩류에는 비타민 K가 일정량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량이 달라지면 약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검은 콩은 탈모, 여성 호르몬, 다이어트, 장 건강에까지 좋은 정말 만능식품이지만 섭취량과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자주 찾아뵐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검은 콩처럼 건강하고 탄력 있는 삶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